어떤 시황부터 좀 점검을 네네. 해보고 좋습니다.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뭐 8월 7일 정도인데 일단 코인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금 폭풍 전야의 고요다. 진짜 이제 곧 뭐가 터진다. 곧 터질 것 같다라고 제가 아닌 업계 인사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난 7월 달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중앙거래소의 거래량이 올해 최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1년치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건데 이게 펜이 써진다고 하셨었죠? 내가 도와줄까? 네. 펜을 저기 밑에 뭔가 펜 모양이 보일 텐데. 펜 모양. 네. 아 여기 있군요. 그래요? 네. 이렇게 쓰면 써지나요? 안 아니. 써지네요. 안 써지네요. 그래, 우리 처음에 할 때는 이래.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 아니야, 잠깐만. 이 펜 다시 눌러봐봐요. 네. 펜 모양을 자, 상 네. 펜 누르면 누르고. 거기 나오면 아, 형광펜, 여기서. 형광펜이든 펜이든 원하는 걸 이런 쓰면 식으로. 돼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작년 7월 달 그리고 올해 7월의 거래량을 봤을 때 뭐 지금 지속적으로 하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이제 기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뭐 빗썸, 업비트 이런 거래소를 우리가 중앙화 거래소다라고 부르는데 그 거래소 안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물량이 최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 또 긍정적으로 그래도 생각할 것들도 있는데 일단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최저를 기록을 해서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왕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심리 지표를 보게 되자면 크립토에는 이제 공포 탐욕 지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50이 뉴트럴 중간이고 이제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탐욕 그리고 100에 가까울수록 이제 굉장히 이제 투자 심리가 완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뭐 탐욕도 아니고 공포도 아닌 그 중간에 심리 지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이게 지금 8월 6일자 심리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 어제도 뉴트럴인데 지난주도 뉴트럴이었고 지금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강력한 매매를 이어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런 시장이 이어질수록 사실 참여자들은 돌파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변동성이 나와준다면 그게 상향이든 하향이든 되게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업계 인사들도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참 재미없는 장이다 지금. 한 달 동안 지루했다. 그렇죠? 심심했다. 그래서 네. 제가 한 보도를 봤더니 최근 이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네. S&P 500 지수나 기술주나 금보다도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다도 이 못했죠. 3실간의 네. 변동성에서 네. 정말 이렇게 맞습니다. 안정적인 자산이었구나 코인이. 네. 하지만 그러면 그만큼 거래가 위축됐다라는 건데 그래서 뭔가 그래도 이제 하나가 나와줘야지 네. 이게 나오는 건데 아직은 그런 게 없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코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위든 아래든 방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래도 슬슬 입질 들어가도 괜찮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좀 재미없어요. 근데 이게 또 종목별로 이게 종목이라고 하는 게 맞나? 종목 코인, 맞어요. 종목 네, 맞나? 종목 그래서 맞습니다. 종목별로도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먼저 비트코인 대장주잖아요. 코인의 그쵸. 대장주. 비트코인은 요즘 어땠어요? 비트코인도 재미없죠. 비트코인은 네 재미가 없는 장세죠. 일단 코인마켓캡 통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가격 변동성을 확인해 보면 일주일 동안 1%가 하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동성이 없는 시장이다. 근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도 크게 가격 변동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폭풍 전야에 어떻게 보면은 주된 요인이다. 비트코인의 방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코인 전반적인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크인베스트도 7월 비트코인 보고서를 내놨었어요. 근데 그 변동성이 없을 때 오히려 투자하기 뭐 적기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변동성 보면은 지속적으로 바닥을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이 시기에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웬만하면 이제 상승 기조를 보이기 때문에 이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크인베스트의 보고서도 보면은 지금이 딱 지금이 담을 때다. 오. 지금이 살 때다. 야, 나 이러다 나중에 나도 이쪽 전문가로 뛰어드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이 변동성만 놓고 봤을 때는 데이터적으로 지금이 담는 시기가 맞긴 맞아요. 하지만 네, 투자는 개인 판단의 몫이기 때문에 네, 제가 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지표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볼린저 밴드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지금 여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인데 지금 볼린저 밴드의 폭이 상하단의 폭이 역사상 최저래요. 역사상.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이제 이평선을 중심으로 상단과 하단의 중심선이 딱 잡히는 밴드잖아요. 근데 지금 볼린저 밴드가
가장 작은 폭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진짜 변동성이 없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모든 전문가들이 이게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진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아까 7월 달에 거래소의 거래량이 최저치라고 했잖아요. 왜 최저치였냐면 지금 1년 동안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은 공급량이 70%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현재 이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 중에 70%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거래소 밖에서. 중앙화 거래소의 사람들이 코인을 넣어 놓을 수도 있지만 중앙화 거래소가 해킹 당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섭잖아요. 내가 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른 개인 지갑으로 빼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콜드월렛이다라고도 부르는데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해놓으면은 거래소에 그 물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내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옮겨놓고 사지도 팔지도 않은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장기 투자자로 인식을 해요. 장기적으로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는 이제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미 비트코인의 70%는 1년 동안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화 거래소에서의 움직임도 적었지만 그만큼 비트코인이 정말 상승 기조로 올라갈 수 있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을수록 가격 상승에는 더 좋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일종의 그런 고래들 또 큰 손들 그쵸. 장기 네. 투자하는 사람들이 난 팔 이유 없어 맞아요. 라고 하고 그냥 묻어두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묻어두고 있는 물량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변동성이 없는 시장이지만 우리가 추가적인 변동성을 어디서 기대해 볼 수 있냐 바로 이런 기존 그래. 네, 거래소들이나 네, 증권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파생 상품들, ETF들. 지금 비트코인 ETF, 선물 ETF를 신청을 여러 곳에서 했잖아요. 뭐 블랙락도 하고 발키리도 하고 하는데 지금 SEC가 승인을 계속 안 해주고 있죠.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발키리가 어떤 거를 준비를 했냐면 비트코인 ETF가 안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함께 포함한 선물 ETF를 출시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누구 하나라도 먼저 승인이 난다면 기관들의 자금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통구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한순간에 확 불어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같이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있었던 이 트위터에서 재밌었던 이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제 아담백이라고 저희 업계에서는 되게 굉장히 약간 전설적인 인물로 불리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비트코인 백서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비트코인 해시캐시를 발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2024년 3월까지 반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비트코인 1억 간다. 나 왜 이렇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네. 비트코인 1억 간다라고 지금 어. 또 트위터에서도 내기를 하고 계세요. 비트코인 인사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가격 가지고 내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뭔가 근거도 얘기하면서 1억 간다고 해요? 아니면 그냥 1억 간다라고 하는 거야, 저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데이터를 이런 걸 다 해보니 이제 간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좀 잠잠할 때쯤 한 명씩 나와가지고 야 비트코인 이제 뭐 100K 간다, 1억 간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또 이제 온라인상에서 다시 한번 아담백이 24년도까지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말들을 자신감 있게 내뱉어 주는 것만으로도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에는 조금 힘을 그렇지. 얻어갈 수 있는 그렇지. 네, 멘트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딱 한 줄 정리하자면 고요하지만 곧 폭발한다. 약 좀 팔아본 느낌이야. 곧 폭발한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네.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담고 있는데 그래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눈 뜨면 계속 코인 시세를 봤어요. 네. 변동성이 컸을 네. 때는. 네. 근데 요즘은 안 그냥 보죠. 가끔 기억나면 봐도 맞아요. 계좌의 금액이 별로 변동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냥 참 재미없지만 어떤 편안한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막 빨간물 들어오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저도 또 그쵸.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쉬는 타임인데 네. 이 쉴 타임이 많이 안 남았다. 많이 남지 않았다. 그치?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 좀 알면 좋겠고. 자 그런데 사실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보다 또 알트코인 그쵸.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게다가 맞습니다. 뭐 최근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다른 알트코인들은 다 증권성이 있으니까 뭐 상장 폐지시켜야 돼 막 이래서 네. 알트코인에 대한 민감도들은 좀 높을 것 같은데 알트코인 쪽은 어때요 요즘?
알트코인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그치. 크게 방향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현재 가격 라인을 잘 지지해 주는 것만 해도 내 그래. 새끼들 잘한다. 그래.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심리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없어요. 전일 대비 0.3%, 뭐 일주일 전 대비해봤자 2% 정도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에 글래스노드라고 이제 코인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 이제 언론사가 있어요. 근데 글래스노드의 설립자가 이더리움의 가격이 현재 구간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전망이 있고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고점을 기준으로 현재 구간까지 쭉 그어 봤을 때 여기에 저항만 뚫고 올라간다면은 이제 상단으로 한 번에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데 그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보다 훨씬 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을 보통은 웬만하면 두 개 다 동시에 이제 그렇지, 홀딩을 하시는데 그렇지. 비트만 갖고 있지는 않으시는데 이제 뭐 비트코인은 워낙 무거운 코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안전한 걸 선호하는 분들은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많이 눈길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리플 같은 경우가 그나마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줬었죠. 지난 일주일 동안 11% 정도 하락을 했는데 현재 원화로 8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리플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은 일단 리플을 만든 회사가 국제 파생 상품 협회 가입을 했어요. 거기 JP 모건, 뭐 블랙락, 골드만삭스 이런 내노라하는 글로벌 이제 금융업 쪽의 회사들이 다 가입이 되어져 있는데 최근에도 CNBC가 선정했던 100대 핀테크 기업의 리플이 이름을 올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또 국제 파생 상품 협회까지 가입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리플이 더 이상 뭐 SEC랑 소송한다고 브랜딩에 뭐 타격이고 이제 이런 레벨은 완전 지난 것 같아요. 진짜 하나의 핀테크 회사로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리플의 대표적인 변호사인 존 기튼 같은 경우는 일단 리플이 가격을 상방으로 뚫어주기 위해서는 일단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강세장이 먼저 나와야 그래, 된다. 그건 핵심이고.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리플은 열일하고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만 가준다면 리플도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코인을 보자면 일단 에이다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카르다노 에이다도 일주일 전 대비 7% 정도 하락폭이 나왔는데 일단 에이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긍정적인 게 지난 2분기 동안 하루 디앱 트랜잭션 수가 전분기 대비 49% 증가했다라는 건데 이제 이걸 또 기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거 에이다는 이제 레이어 1 이제 코인이라고 해서 레이어 1 코인이 뭐 이더리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에이다도 그 중 하나예요. 그럼 얘네 위에다가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핸드폰 안에서 뭐 금융 앱도 있고 운동하는 앱도 있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에이다라는 게 이 하나의 핸드폰 운영 체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어플을 사람들이 런칭을 할 수 있잖아요. 런칭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만들어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플을 만들수록 에이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얘네 네트워크가 더 넓어지잖아요. 근데 지난 2분기 동안 이 에이다 안에서 카르다노 안에서 움직였던 트랜잭션 수가 전분기 대비 50%가 증가했다라고 해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네, 에이다가 그만큼 잘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는 뭐 최근에 크게 반영된 것은 없지만 현재 이런 좀 지루한 장세 분위기 안에서도 기술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정도 해서 알트코인 소식들은 좀 마무리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자,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들도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 주말 사이에 뭐 들려온 주요 이슈가 있었을까요? 주말 사이에 제가 픽한 이슈는 이제 일론 머스크 이야기인데요. 지금 일론이 트위터를 지배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일론이 X. 보통 이제 도지 파더다라고 본인이 자칭해서 도지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어요. 근데 도지코인. 네, 도지코인. 근데 이 처음에 트위터를 이제 인수했을 때도 그 트위터 원래 파랑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바 얼굴로 바꾸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논란도 많고 늘 시끌벅적했는데 이제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픽한 대표적인 코인이긴 하지만 트위터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파이낸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결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이제 내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SNS지만 이제 핀테크 사업까지도 영역
영역을 넓히겠다라는 그렇지. 거죠. 근데 처음에 핀테크로 영역을 넓힌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그럼 어떤 코인을 채택을 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도지코인을 밀고 있었는데 도지코인을 트위터의 대표 코인으로 채택을 할지 혹은 트위터 안에서 자체 코인을 또 만들어낼지에 대한 이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왜냐하면 트위터에 도지를 입힐 수도 있지만 워낙 반발할 사람들도 많고 하나의 코인을 그렇게 채택을 해버리면 사실 가격 폭등이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적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호불호 물론 도지 홀더들은 너무 뭐 좋지, 너무 좋지. 좋죠. 극호재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제 일론이 트위터의 도지코인을 뭐 상용하겠다 혹은 트위터의 자체 코인을 만들겠다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다만 트위터에서 결제 시스템 도입하겠다 정도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는데 이 주말 사이에 일을 놓고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트위터만을 위한 코인은 만들지 않겠다. 자체 토큰 발행은 안 하겠다. 안 한다. 그러면 도지코인이 이거 수혜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럼 도지코인에게 완전 호재인 거죠.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네. 도지코인 이 주가는 지금- 자꾸 주가 이게 주식 입에 배갖고 네. 가격은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맞아요. 도지코인 가격 보면 지금 전일 대비 1.89% 하락, 그죠? 일주일 전 대비는 5% 하락인데 아직 도지를 상용화하겠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그러니까 않았기 뭐가 될지 때문에 모르니까. 네, 직접적인 수혜는 없지만 일단 확실하게 트위터만의 코인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도지코인에게는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먹거리가 던져졌다 시장에. 그래서 진짜 일론 이제 도지의 도만 이야기해도 그렇지. 난리 나는 가격이 거죠. 움직일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